블로그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대부분 원장님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자, 근데 뭐 블로그를 한두 개 쓰고 나서는 자, 그다음부터 어떤 소재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뭐 3월이나 2학기 시작이 되면은 개강 안내 정도 올리고 성적 향상됐던 친구들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이런 것들은 뭐 말만 예전에 썼던 것들을 말만 좀 바꿔서 올리고 이게 끝입니다. 자, 그리고 막막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쓸 게 없으니까 또 방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글들을 보면은 뭐 한 3개월 전, 6개월 전 뭐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원장님들께서 6개월 전에 있는 업체를 클릭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주기로 계속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소재가 걱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강력하면서도 소재를 끊임없이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소재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보시면은 세 가지만 써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철학입니다. 철학. 그 다음에 학부모께서 상담이나 아니면 전화 상담할 때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전문성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까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인데 원장님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학원, 예를 들어서 최선호 학원이다. 이런 거 궁금하지 않죠. 왜? 이미 브랜드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원장님들께서는 1인이고 소수로 하시면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학원을 시작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영어를 암기는 잘 했는데 처음에 품사랑 형식이나 이런 게 맨 처음에 안 잡혀 있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풀어서 썼었습니다. 왜 이 포인트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너무 좋겠죠. 특히 원장님께서 이 과목에 대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풀어서 쓰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시험 범위 지문이 70지문이었거든요. 그 70지문을 다 외웠습니다. 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잘 잡지 못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재수할 때 그거를 다시 다 갈아엎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쓰면서 저희가 철학은 1대1로 하는 이유는 처음에 제가 이걸 못 잡아서 고생했던 내용을 강조를 하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 과외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학원을 했다라고 내용을 적었었습니다. 자, 비슷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철학은 원장님께서 실제로 경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거의 따라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따라할 수 없겠죠. 단순히 소수정의 개별 관리 이건 당연한 거고 왜 저렇게 하는지 써주시는 게 바로 원장님의 철학입니다. 자, 그래서 철학 글에는 어떤 걸 쓰면 좋냐? 말 그대로 시작한 계기. 왜 학원을 했는지. 자, 예를 들어서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너무 좋겠죠. 그리고 교육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학생들을 대하는 원칙. 잘해줄 때는 너무 잘해주지만 엄하게 할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엄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이유도 원장님께서 만약에 경험이 있으면 붙여서 썼을 때 시너지가 확실하게 커지겠죠. 두 번째, 학부모들이 반복해서 하는 질문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가장 좋은, 최고의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지역에서 어머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어떠한 마케터도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다 하나하나의 핵심적인 니즈거든요. 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블로그에 쓰면은 가장 좋겠죠. 자, 보세요. 상담에서 나온 질문이 우리 애가 단어는 정말 잘 외운다. 근데 점수가 왜 안 나오냐? 자, 이런 것들은 영어 원장님들은 정말로 많이 듣는 질문이고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왜 블로그에 안 쓰는지 아세요? 원장님한테는 너무 당연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몰라? 이게 그 지식의 저주라는 건데 어머님들은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왜 안 오르냐에 대해서 원장님이 쓰시고 그거에 대해서 학원의 강점을 딱 붙여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체능, 국어, 수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자, 영어로 가정을 해봤을 때, 자, 중학교 때부터 구문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 자, 수학. 자, 선행을 계속 하는데도 수학이 오르지 않는 이유. 초등. 연산을 반복하는데 실수가 줄지 않는 이유. 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할 때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 자, 목표는 이거예요. 원장님은
이 과목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알고 있구나. 우리 아이의 문제점을 알고 있구나. 이거를 강조를 하는 건데, 자,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블로그 글을 쓸 때 처음부터 이것만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중학교 때부터 구문을 해야 됩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 똑같은 소리 하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자, 모든 전문 지식이 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은 그건 생명수죠. 근데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을 들이밀면은 물 고문입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되죠. 근데 감기가 걸린 사람한테 찬물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공감과 이 구문을 해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먼저. 자, 그럼 어떻게 하냐? 현상, 문제, 원인, 해결책. 이 공식만 쓰셔도 원생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수능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걸 먼저 설명하겠죠. 자, 뉴스나 이런 거에다가 캡처를 따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인식을 하죠. 절대평가라고 해서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작년에 뭐 1등급 비율이 3점 몇 %였다. 애들이 1등급에서 2등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다 밀렸다. 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놀라겠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네. 자,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들어오면은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도 빡세죠. 국어 수학은 원래 계속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부할 과목이 많은데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기초를 해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중등 때 구문이랑 문법을 거의 완벽하게 끝을 내야 된다. 고등학교 와서는 단어와 독해 위주로 여러 지문들을 많이 읽어서 독해력을 늘려야 되고, 구문이랑 문법은 할 시간이 많이 없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어머님들이 거기에 공감을 확 하면서 문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이 마르지 않는데 물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쓰실 때 블로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당근마켓, 인스타, 모든 광고에서 홍보할 때 요 순서대로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세요. 소재가 처음에는 철학이었죠. 그럼 두 번째는 어머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올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뭐죠? 끝이 없습니다. 왜? 원장님들의 지식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왜 안 봤냐면 자꾸 이거부터 하니까 블로그 조회수가 뭐 3, 4 이런 거예요. 3, 4 중에서 또 1은 원장님이 보신 거예요. 이해되죠? 자, 예를 들면은 단어를 문장 속에서 봐야 되는 이유, 그걸 가지고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대부분 뭐죠? 단어장에 있는 예문을 봐야 돼 라고 자꾸 알려주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이러 현상 때문에 단어는 단어장으로 1대1로 외우는 게 아니라 단어장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해되죠? 이렇게 글 흐름을 쓰면은 훨씬 더 많이 공감을 하고 어머님들이 보고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때는 자, 모든 학생이 영작을 해야 된다. 영작을 해야 된다. 영작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바로 뭐죠? 왜? 라는 게 머리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주력 학교가 A, B라고, 자, A, B, C, D가 있는데, 만약에 원장님 학원이 A와 B의 고등학교가 많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A와 B의 학교를 분석을 해보면 2학기에는 늘 거의 서술형이 거의 40%를 차지를 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이번 여름에 서술형, 영작을 잡지 못하면 1등급, 2등급은 날라갔다고 생각을 해도 된다 하면서 서술형이랑 영작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이해되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처음에 그 이유를 확실하게 현상과 문제점을 던져주고 인식을 시킨 다음에 말하는 거랑 처음에 말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재를 3가지 정도 알려드렸는데 정말로 소재는 끝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소재는 이해가 됐는데 결국에 글을 써야 되잖아요. 글을 어떻게 쓰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학원용 블로그 GPT를 만들었는데, 자, 이게 일정 정도의 내용을 딱 집어넣으면 학원 마케팅에 맞게 블로그 글을 쭉 써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꼭 참고를 해 주세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글 흐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